하나로 말기암을 극복한 최인숙.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그녀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감기도 정말 1년에 한두 번, 아니 한 번도 할까 말까 했었는데 계속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이게 만성 피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쉽게 이렇게 힘든 병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병원의 진단은 위암 4기. 그녀는 고된 항암 치료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편과 산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짜고 맵고 이런 거 좋아하고 육식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과감하게 다 버리고 채식만 하고 과일 많이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가벼워진 거를 차츰차츰 느끼겠더라고요. 달라진 생활과 식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그녀. 그 뒤에는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편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저를 이제 보살펴줬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포기를 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거든요. 신랑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지 않았지 싶어요. 남편의 사랑으로 건강을 되찾은 최인숙 씨를 소개합니다. 멀리 경북 김천 산속에서 사시죠? 네.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죠? 예, 좀 멀더군요. 몇 시간이나 걸리셨어요? 한 3시간 걸렸습니다. 그럼 언제 그 산속에 들어가셨나요? 네, 제가 2008년도 3월 달에 네. 암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제 암이라는 것은 항상 평생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산속에서 이제 항터집을 짓고 네. 살기 위해서 이제 그때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하실 주제가 남편은 내 편.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얘기가 또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숙입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남의 편이라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 30년 같이 살고 장사도 하면서 늘 붙어 있다 보니 성격도 다른 데다가 싸울 일이 많이 생기더군요. 밖에 나가면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한테는 툭하면 이제 버럭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면서 남편이 정말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 전 위암 말기로 죽음의 문턱에 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영원한 내 편, 제 남편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편과 제가 손을 잡고 어떻게 힘든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대구 사람인데요. 포항의 바닷가에 이제 우연히 놀러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 한 4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두고 이제 살았는데 남편은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항상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구미에 있는 곳에서 이제 떡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 하는 거는 워낙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 성격에 시간을 맞춰서 제 시간에 이제 배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좀 많이 참는 편인데 제때 안 하면은 신랑이 막 버럭 성질을 내면서 화도 내고 저한테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애들도 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는데 남편은 그런 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저에게 다그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떡집이라 하는 게 명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휴일에는 저희가 더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을 이제 떡집을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장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게 된 가게가 이제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워낙 남편은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요구를 했고 저 자신도 뭐든지 맛있게 해야 되고 손수 제 손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힘이 들고 어느 날부터 어깨가 그렇게 결리더라고요. 걸리니까 이제 힘이 들고 아프니까 가까운 이제 한의원 가서 침을 맞게 됐어요. 침을 맞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맞고 돌아서서 또 와서 일을 하면은 또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도 그게 힘든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만성 피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도저히 이게 몇 달을 가다 보니까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하고 위 내시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갔다 와서는 저한테 말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대체 몇 끼냐고. 그랬더니 상기다고. 괜찮으니까 치료 잘하면은 나설 수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암을 이제 1차 맞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이제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이제 때로 가서 거기서 서류를 보니까 상기가 아니고 진행성 위암 4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다시 물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솔직히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야기하기 힘들었지만 말기다고 간에 췌장에 목에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돼서 항암을 해도 3개월이고 안 해도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소리를 듣고 상기도 힘들었는데 4기라는 소리를 듣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가 남편 따라 결혼해서 정말 힘들게 살고 남한테 나쁜 일 한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저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주는지 정말 그때는 막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도 원망스럽고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렇게 열심히 산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싶어서 정말 혼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애들 때문에도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해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구미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맞다 보니까 모든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머리 빠지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깨가 이렇게 결리고 뼈마디가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토수시가 아프니까 남편에게 저 좀 이렇게 주물러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좀 주물러 달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정말 열심히 잘 주물러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면은 꼭 몇 번씩 깨게 되더라고요. 깨면은 이렇게 빨리 잠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니까 또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옆을 보고 이렇게 곤히 자는 남편을 깨울 수가 없어서 그냥 슬쩍 이렇게 건드려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또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낮에 장사도 해야 되는데 저 저녁에 이렇게 간병하고 주물러 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제가 느끼기에 남편이
이게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한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10개월을 이제 항암을 하다가 이게 항암이 내성이 생기니까 이게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항암을 바꿔보자. 바꾸려면은 이렇게 힘든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던 몸을 이제 다시 좀 회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제철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이제 시골에 있는 요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식사하고 좀 쉬었다 또 운동하고 점심 먹고 또 좀 쉬었다 운동하고 저녁 먹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채식을 하고 그다음에 견과류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과일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서서히 좋아지고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는데 암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때는 정말 저 말이 정말일까? 저걸 믿어도 될까? 그래서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진짜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검사지를 보여주면서 정말이라고 믿으시라고 정말 고생했다고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남편하고 가서 그 결과를 같이 봤는데 이게 이런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남편하고 정말 손 꼭 잡고 진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로 이렇게 나설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이제 상의를 해서 김천에 있는 산속으로 이제 항토집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발 안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산으로 갔는데 산속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고 이렇게 두려운 생각도 들고 혼자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도 이렇게 좀 많이 화를 내고 왜 내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랬더니 남편이 가감하게 이제 하던 사업을 접고 산속으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보다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은 데다가 정말 산속에서 둘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이렇게 잘 이겨내고 저를 위해서 또 남편이 이렇게 식단을 제대로 먹으려면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김천 대학에 있는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식단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식품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 나이 많은 분이 정말 공부하려고 밤낮으로 이렇게 외우고 또 외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머리에 안 들어가니까 계속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식단을 갖다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도 주고 또 열량 계산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제 해서 제가 건강하게 지금도 이제 그 식단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제 남편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할 때 제 옆에 없었다면은 제가 여기에 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가 옆에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고. 제가 옆에 있으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주물러 주고 이렇게 간병해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남편이 남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큰 병을 겪고 나서 진정 남편이 진정한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암의 위기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진 우리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게 안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암을 낫게 하는 건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첨단 수술도 아니고 좋은 약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남편이 하신 역할이 제일 크셨네요. 네. 어디 계십니까? 그 자상하신 남편께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걸 다 그만두셨잖아요. 그렇죠? 예. 모임도 그만두고 결국은 같이 이제 계신 곳까지 오셔서 또 공부까지 또 하셨어요.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하실 수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집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제일 사랑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잠깐 돈을 벌기 위해서 집사람을 등한시했다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팠을 때 내가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사랑하는 부인께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시고 싶은 그런 얘기 참 많으시죠? 사실 지금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여보 난 당신 언제까지나 사랑하니까 최대한 우리 즐겁게 재밌게 살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렇게 든든한 남편이 곁에 계신데 걱정할 게 없겠어요. 네. 이제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것만 남아있네요. 네, 그렇죠. 네네. 오늘 남편은 내 편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인숙 씨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